공간에서 평면의 방정식에 관한 내용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죠. 자, 이미 평면에서 직선의 방정식, 공간에서 직선의 방정식을 배워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상황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평면에서 한 점을 지나가는 직선은 하나가 아니라 수도 없이 많죠. 그래서 이 수도 없이 많은 직선 중에 하나를 선택하려면 이 직선의 기울기라는 것이 필요했다. 요거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한 점을 지나가는 수많은 직선 중에서 하나를 결정하려면 기울기라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 공간에서도 한 점을 지나가는 직선은 수도 없이 많죠. 이건 이제 공간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려볼까요? 여기도 이 수도 없이 많은 직선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기 위해서는 결국 방향 벡터라는 것이 필요했었습니다. 기억하시죠? 네. 그래서 이 기울기와 방향 벡터가 주어져야만 이 한 점을 지나가는 수많은 직선들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머릿속에 갖고 있는 거죠. 이미 우리가. 그렇다면 공간에서 평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공간에 한 점이 있는데요. 이 점을 지나가는 평면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 뭐 이런 평면도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뭐 이런 평면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많은 평면들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기 위해서는 기울기나 방향 벡터와 같이 얘네들의 방향성을 결정해주는 어떤 요소가 필요한데 그 요소가 뭐냐 하면 바로 평면의 수직인 벡터가 돼요. 그래서 이 평면의 수직인 벡터가 주어지게 되면 이 점을 지나가면서 요 벡터의 수직인 평면이 딱 하나로 결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 놈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하면 평면의 법선 벡터라고 부릅니다. 그치? 이건 용어 자체니까 그냥 여러분들이 외워주시면 될 것 같아요. 평면의 수직인 벡터를 법선 벡터라고 부르는구나. 그래서 공간에서 평면 하나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한 점과 법선 벡터가 필요하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이 평면의 방정식을 벡터를 이용해서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느냐 이걸 생각해 봐야 되는데 자, 어떤 한 점이 있고 이 점을 지나가는 이러한 평면이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리고 이 평면에 수직인 벡터가 있는데 이 벡터를 우리가 n 벡터라고 표현을 해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이 점이 A고요. 그 다음에 이 평면 위에 A가 아닌 점 P가 있다라고 해보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AP라는 벡터 있죠. 이 AP라는 벡터는 평면 위에 있는 bek터이기 때문에 이 평면과 수직인 n 벡터와 AP 벡터는 역시 수직이 됩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요 놈을 이용해서 평면을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예를 들어 이 A라는 점의 좌표가 x1, y1, g1으로 주어진다라고 한다면 이 P라는 점을 그냥 x, y, g라고 놓을 수가 있잖아요. 결국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 하면 이 x와 y와 g의 관계식을 구하면 그놈이 바로 평면을 나타내는 방정식이 된다라는 겁니다. 맞죠? 그런데 여기서 AP와 n 벡터가 이게 수직이라고 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이 n 벡터가 A, B, C라는 성분으로 표현되었다고 한다면 자, AP 벡터는 요놈이 되는 거니까 결국 OP-OA 벡터로 쓸 수가 있고요. 얘네 둘이 수직이라는 얘기는 n 벡터와 내적을 했을 때 0이 된다라는 걸 뜻하게 됩니다. 물론 이 P점이 A점과는 다른 점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벡터는 0 벡터가 될 일이 없고요. 또한 이 법선 벡터라는 것은 이 평면이 바라보는 방향을 가리켜야 되기 때문에 이 n 벡터 자체가 0 벡터가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내적하면 0 벡터가 된다. 이렇게 되면 요놈과 요놈이 수직인 걸 나타낸다. 요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죠. 됐죠? 근데 요놈을 x, y, g가 바로 이 OP 벡터의 성분으로 나타낸 벡터라고 볼 수가 있고요. x1, y1, g1이 바로 성분으로 나타낸 OA 벡터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놈에서 요놈을 빼면 간단하게
x 빼기 x1이 되고요. 컴마 y 빼기 y1이 되고요. 컴마 g 빼기 g1이 됩니다. 여기에다가 a, b, c를 내적해줘서 0이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결국 요놈 둘을 내적해주면 얻을 수 있는 게 요 x 성분끼리 y 성분끼리 g 성분끼리 다 곱한 걸 더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얻을 수 있는 놈이 바로 요 놈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 놈이 뭐냐 하면 공간 위에 한 점 x1, y1, g1을 지나가고 법선 벡터가 a, b, c로 주어지는 평면의 방정식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가 되죠? 그래서 요 놈을 주르륵 전개하게 되면은 결국 ax, 그 다음 by, 그 다음 cg 한 다음에 요 뒤에 부분은 상수가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로 묶어주면 ax1 플러스 by1 플러스 cg1 이렇게 되는데 요 상수인 부분만을 그냥 d로 표현하자면 결국 평면의 방정식은 어떤 형태가 되더라? ax 플러스 by 플러스 cg 플러스 d는 이꼴 0의 형태가 되더라. 그래서 평면의 방정식은 x, y, g에 대한 1차식의 형태로 표현이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됐죠? 또한 역으로 생각해보면 이놈 A, B, C가 0벡터는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이 A, B, C 중에 적어도 하나 이상은 0이 아니다라는 뜻이 됩니다. 따라서 A가 0이 아닌 경우를 먼저 생각해 본다면 요 A로 X 플러스 D 있죠? 요걸 묶어버리는 거야. 그러면 AX 플러스 A분의 D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by 플러스 cg는 이꼴 0인데 결국 얘는 우리가 봤던 대로 가자면 점 마이너스 a분의 d, 0, 0을 지나가고 법선 벡터가 a, b, c로 주어지는 이러한 평면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b가 0이 아닐 때도 b로 묶어서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c가 0이 아닐 때도 c로 묶어서 생각을 해본다면 이런 마찬가지인 법선 벡터가 a, b, c인 평면을 나타낸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그래서 정리를 하게 되면 결국 이 좌표 공간에서 x, y, g에 대한 1차 방정식 ax 플러스 by 플러스 cg 플러스 d 이꼴 0은 법선 벡터가 a, b, c인 평면의 방정식이 된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요 놈을 이용해서 우리가 평면의 방정식을 찾아냈고요. 결국 한 점 x1, y1, g1을 지나고 법선 벡터가 a, b, c로 주어지는 평면의 방정식은 a에다가 x-x1, 그 다음 더하기 b에다가 y-y1을 곱하고 더하기 c에다가 g-g1을 곱한 놈이 이꼴 0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x의 개수, y의 개수, g의 개수가 바로 이 법선 벡터의 x 성분, y 성분, g 성분이 된다.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죠? 자, 그렇다면 프랙티스 문제를 볼까요? 다음 평면의 방정식을 구하세요. 1번은 점 -6, 2, -3을 지나고 법선 벡터가 1, 1, -2인 이 직선이 아니라 평면입니다. 평면인데 이건 뭐 쉽게 구할 수가 있겠죠? 자, 얘네 그 1 곱하기 그 다음에 x 플러스 6이 되고요. 이거 내적 가는 겁니다. 그 다음 플러스 1 곱하기 y 마이너스 2가 되고요. 그 다음 플러스 그 다음에 마이너스 2가 곱해져야 되니까 플러스가 마이너스 2로 바뀌면서 g 플러스 3 이꼴 0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x 플러스 y 마이너스 2g 그 다음 플러스 6 그 다음 마이너스 2 4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6이니까 마이너스 2 이꼴 0 요 놈이 우리가 구하는 평면의 방정식이 되겠네요. 됐지? 그 다음 2번 점 얘를 지나가고 얘의 수직인 직선 이랬는데 이것도 직선이 아니라 평면입니다. 그쵸? 근데 얘의 수직인 평면 그랬으니까 이 벡터가 법선 벡터임을 알려주는 거죠. 그렇다면 마이너스 1 곱하기 x 플러스 2, 그 다음에 5에 y 플러스 4, 그 다음에 플러스 2에 g 마이너스 1 이꼴 0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마이너스 x 플러스 5y 플러스 2g가 그 다음에 마이너스 2에 플러스 20, 18이죠? 마이너스 2니까 얼마? 플러스 16 이꼴 0 이렇게 정리가 돼서
요거 그냥 양변에 마이너스 1 곱해주시면 x 빼기 5y 빼기 2g 마이너스 16은 이꼴 0. 요렇게 평면의 방정식이 결정됩니다. 그죠? 선생님이 간혹 가다가 질문을 받는데요. 요 앞에 개념에 관련된 영상은 안 보시고 바로 이 문제풀이들만 보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이게 나오면 이게 지금 뭐 하는 거냐? 알아들을 수가 없다. 이거 왜 이렇게 되는지 설명을 안 해주고 이걸 이렇게 풀면 어떡하냐?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개념 부분을 꼭 보시고 나서 이 풀이를 왜 이렇게 하는지를 보시면 이해가 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풀이만 보시고 이해가 안 간다 이렇게 하면 상당히 곤란합니다. 개념 영상을 같이 보신 다음에 문제풀이를 보시면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어요. 그 다음 세점 예를 지나는 평면의 방정식을 구하세요 그랬는데 세점 예를 지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럴 때에는 그 평면의 방정식을 요렇게 두는 겁니다. 그치? 그랬더니 어떤 학생이 선생님 그러면 여기다가 점 3개를 대입하면요 모르는 건 A, B, C, D 4개인데 지금 식은 3개밖에 안 나와서 A, B, C, D 값을 다 결정하지 못하는데요 왜 이렇게 접근을 합니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말이 맞죠? A, B, C, D 값은 다 결정을 못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지금 A, B, C, D 각각의 값이 얼마인지 필요한 게 아니라 이 A, B, C, D들의 B가 각각 몇 대 몇 대 몇 대 몇이 되는지만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X 플러스 Y 플러스 G 플러스 1 이꼴 0이라는 평면의 방정식과 EX 플러스 EY 플러스 EG 플러스 2는 이꼴 0이라는 평면의 방정식은 같은 거죠. 따라서 ABCD가 1111이냐 혹은 ABCD가 2222의 값을 갖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ABC들 각각이 이루고 있는 B가 몇 대 몇인지 그것만 알면 평면의 방정식을 결정해 줄 수 있다라는 게 됩니다. 자, 무슨 얘기냐 하면 실제로 여기다 대입을 해보면요. 6,0,0을 대입하면 6A 플러스 D는 이꼴 0이 되고요. 그 다음에 얘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4B 플러스 D는 이꼴 0이 됩니다. 그 다음에 얘를 대입하면 2C 플러스 D는 이꼴 0이 되는 거죠. 그렇지. 그래서 A라는 놈은 마이너스 6분의 D. 그죠? 그 다음에 B라는 놈은 4분의 D. 그 다음에 C라는 놈은 마이너스 2분의 D로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돼요. 그쵸? 그래서 여기에다가 요놈들을 그대로 대입하게 되면 마이너스 6분의 dx 그 다음에 플러스 4분의 dy 그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dg 플러스 d가 이꼴 0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제 d가 어떤 값을 갖는지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겠는데요. 일단 d가 0이 아니라면 양변을 모두 다 d로 나눠줄 수가 있고요. 결국은 마이너스 6분의 x, 이건 d가 0이 아닐 때입니다. 그 다음에 플러스 4분의 y, 그 다음 마이너스 2분의 g, 플러스 1은 이꼴 0이라는 xyz에 대한 1차 방정식, 즉 평면의 방정식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경우 전부 다 마이너스 12를 곱해주게 되면 2x 빼기 3y 플러스 6배 g 빼기 12는 이꼴 0이라고 깔끔하게 정리된 평면의 방정식을 얻을 수가 있죠. 자, 그렇다면 d가 0이면 어떻게 될 건가 생각을 해봅시다. d가 0이면 어떻게 되냐 하면 a와 b와 c가 모두 다 0이 돼버려요. 그래서 평면 하나를 얻어낼 수가 없습니다. 평면의 방정식을. 그런데 보시면 이 600, 0-4, 0, 002는요. 하나의 직선 위에 있지 않은 세 점입니다. 그쵸? 얘는 X축, Y축, G축 위에 각각 있는 점들이기 때문에 이 점들이 하나의 직선 위에 놓여 있지 않죠. 결국 얘네들은 평면 하나를 결정하게 되기 때문에 D가 0일 수 없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D가 0이 아니고요. 그때 바로 이러한 평면의 방정식을 얻어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오케이.